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쓴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협회 자료를 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FDP를 과연 어떻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까라고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테마를 만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금융과 IT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 카카오도 요즘에 다 금융하려고 하고 심지어 이제 NC소프트 같은 게임 회사들도 이제 금융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IT 관련 기업들이 금융을 하려고 녹아들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이제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은 뭐 방어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뭐 되게 막 어드밴스된 기술 가지고 와가지고 분석한다고 하고 막 빅데이터 분석한다고 하면 사실 그 내용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금융사도 모 은행은 뭐 전 직원 코딩 교육을 하겠다. 뭐 무슨 뭐 디지털 혁신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수강을 하도록 하겠다. 이제 그런 엄청난 프레임을 걸면서 내부 직원들이 이제 교육도 강화를 하려고 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딱 접점에 있는 포인트가 이 FDP인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금융사 내부적으로도 그 인공지능 빅데이터 머신러닝을 쓴단 말이에요. 실제 업무에. 옛날에는 뭐 챗봇이나 뭐 로봇 어드바이저 한다고 하면 솔직히 좀 이게 거짓말이었죠. 그냥 약간 뭐 통계 방법에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딥러닝 갖다가 쓰고 뭐 기계 학습도 시켜가지고 데이터도 엄청 많은 거 핸들링도 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이면 사실 이제 이런 핵심 분야에 이거를 못 녹아들면 이제 조금 그 조직 내에서 이제 힘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를 모르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지금 한 50대 이상 분들은 사실 뭐 몰라도 어차피 뭐 이제 퇴직하시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30대 후반이고 30대 중후반 아니 30대 초반, 40대 초반 분들 정도는 앞으로 최소한 15년 내지 20년 회사 생활 하셔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거 이제 알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이제 저는 들고, 사실 저도 이제 잘 다니던 이제 직장을 때려치고 이제 지금 뭐 스타트업도 하고 이제 인공지능 박사과정을 하는 것도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이거를 지금 빨리 캐치업 못하면 어느 순간 이게 훅 날아가 버리면 기회는 잡을 수도 없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되게 이제 금융에 다니다가 빠르게 그만두고 이제 이렇게 커리어 체인지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되게 위기 의식을 조금 느껴서 이제 요거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FDP는 국제 자격증이에요. 금융 데이터 분석 국제 공인 자격증. 근데 여기 이제 CAI라고 하는 이제 그 큰 협회가 있고 그 협회로부터 이제 후원을 받은 FDP 협회가 있고, 그래서 미국 내에 있는 뭐 글로벌리 뭐 인정받는 협회에서 주관하고 후원하는 국제 공인 자격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커리큘럼은 크게 이제 토픽이 9개로 구성이 되고요. 1부터 8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고, 토픽 9가 좀 재밌어요. 토픽 9는 이제 사실 지금 받은 책이 다 바뀔 거예요. 왜 바뀌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롭게 편집해야 되는데, 토픽 9는 그러니까 지난번 시험 기준으로 12개의 이제 보고서와 논문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FD 협회가 최신 트렌드 연구 논문이랑 보고서를 계속 거기다 이제 추가를 해요. 예를 들면 요즘 핫한 뭐 ESG 어떻게 산정하냐, 그런 논문도 지난번에 넣었고, 뭐 상업용 부동산 뭐 예측하는 거, 부도 예측하는 거, 이제 그런 논문도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뭐 자연어 처리 되게 보험사에서 자연어 처리하는 것도 거기 넣고, 그래서 여기에 토픽 9가 뭐 그러니까 시험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그 뭔가 지식 함양이나 실제로 그 금융회사에서 근무하실 때도 되게 괜찮은 내용들이 이 토픽 9 논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FDP를 혹시나 응시하지 않으시더라도 토픽 9에 있는 그 리스트업은 좀 받으셔가지고 읽어보시면 되게 좋은 보고서 많아요. 되게 그 글로벌리 이게 뭐 되게 저렇게 인정받는 이제 그런 기관들에서 막 발간한 보고서들도 여기 이제 시험 리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픽 9가 되게 알차다. 그래서 코어 토픽은 뭐
이건 어차피 뭐 지금 말씀드려도 사실 뭐 그거 하실 거고, 어차피 요거는 이제 강의를 혹시나 들으실 거면 이제 다 하나하나 배우는 토픽들이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랑 얼터너티브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제 얼터너티브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금융 데이터 말고, 뭐 예를 들면 뭐 인공위성에서 찍은 이미지 데이터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분석하는 거, 뭐 미국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월마트 주차장에다가 위성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그 사진의 변화에 따라서 뭐 차량이 몇 대가 들어왔는지 카운팅하고 그 차량 한 대당 매출액이 얼마인지 계산한 다음에 그 한 달 동안 유동량 계산해가지고 대충 뭐 매출액이 한 달 단위로 얼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런 데이터가 이제 얼터너티브 데이터고.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뭐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아실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하나하나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거를 이제 한번 해보고, 그리고 국가 자격증의 이제 가장 그 키가, 얘네들은 이제 항상 이제 윤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를 핸들링할 때, 아니면 이제 어떤 기관과 기관 간의 뭐 데이터 교류나 뭐 어떤 비즈니스 협업할 때, 그럴 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컴플릿을 나름대로 뭐 예측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거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이제 해가지고 그 윤리 규범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윤리 규범도 되게 알차요. 이것도 읽어보면 사실 이런 게 뭐 여기 부서에서 뭐 컴플라이언스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것도 요즘에 되게 화두거든요. 뭐 지금 금융사에서 뭐 데이터 어디다가 제공할 때도 다 비식별화 해야 되고, 뭐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여기 다 들어가거든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코어 토픽이 이제 금융으로 적용되는 예시. 사실 이게 좀 재밌잖아요. 우리가 이게 어차피 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뭐 라인 바이 라인 다 외워가지고 뭐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 이런 목적보다는, 사실 이거를 과정을 배운 다음에 어떤 식으로 뭐에 적용할 수 있지? 이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관심 있는 주제시잖아요. 그래서 적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브로드하게 시장이랑 서비스에 어떤 머신러닝 기법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여기서 말하는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는 뭐 연기금, 뭐 국부펀드 이제 이런 것처럼 거기서 바라보는 얼터너티브 데이터셋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주식 셀렉션하는 거랑, 그 다음에 프라이싱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텍스트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트레이딩 전략을 어떤 식으로 성과 측정하는지, 뭐 이제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그 토픽 9 논문에 거의 하나하나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당 페이지가 길게는 한 25쪽, 짧은 거는 뭐 15쪽씩 해가지고 보고서 또는 논문들이 이제 원래 리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요약해가지고 우리 교재에 담아놨고. 그래서 리딩은 읽어보시는 게 좋고, 혹시 나중에 공부하실 거면 뭐 이 강의를 안 들으시고 뭐 시험 응시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시험 응시할 수도 있는데,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그 교재는 교재대로 보고 분명히 그 리딩을 한 번을 읽어봐야 된다 라는 거. 리딩이 알차기 때문에 내용이. 그러면 이 커리큘럼을 이해하려면 이제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이 필요한가? 사실 이게 가장 큰 질문 사항이었어요. 그 지난번 설명회 할 때도.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금융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통상 이제 이 자격증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공계 전공하신 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통상 이제 문과 전공하신 분들이 많고, 그럼 이걸 나는 솔직히 수학 싫어가지고 문과 갔는데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이제 다시 수학 해야 되냐, 통계 해야 되냐, 이제 그런 질문들을 좀 하셨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뭐냐면, 그거를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이제 배척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뭐 여기 써 있어요. 뭐 사실 이거는 이제 뭐 금융과 경력이 있으면 좋은 거고, 뭐 없어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금융시장이랑 상품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만 이제 학부 수준의 이제 경영 경제 정도는 알면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여기 보면 언더그레이주에이트 코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부 수준이에요, 학부 수준. 학부 수준인데 베이직 알지브라, 캘큘러스, 프로바빌리티 앤 스태티스틱이거든요. 사실 이게 학부 4학년 수준이면 굉장히 깊이가 깊어요. 이게 이렇게 써놓으면. 그러니까 뭐 쉬운 게 아니야, 이게.
근데 저는 이제 단언컨대 문과 하신 분들도 이거를 다 공부하실 수 있다. 근데 선결 조건은 좀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이걸 좀 제대로 알겠다. 근데 제가 설명을 뭐 이렇게 뭐 증명도 하고 뭐도 하지만 그래도 약간 직관적으로 설명을 최대한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통계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통계값이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 통계는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게 허들이어서 나는 FDP 할지 말지 고민이다 라고 하시면 저는 그런 분들은 한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하시고 진짜 아니면 뭐 이제 이거는 그거 하는 거지 뭐. 깊게는 못 들어가는 거고. 근데 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회사 일 하시듯이 공부하시면 다 알아요. 옛날에는 이게 하기 싫었던 거 이제 안 해도 되니까 안 했던 건데 이제는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코딩은 필요하지 않아요. 코딩 시험이 없어요. 근데 온라인 클래스 2개를 이제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수하는데 부담이 되진 않아요. 그냥 이제 특정 사이트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혹시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시면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시연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 이제 온라인 뭐 데이터 캠프라고 하는 그 이런 머신러닝 관련 교육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있고 거기 접속을 해가지고 2과목만 들으면 돼요. 듣는데 뭐 이렇게 게임하듯이 뭐 이렇게 뭐 프린트 뭐 헬로우 뭐 이런 거 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함수 몇 개 써가지고 뭐 값 나오는 게 하는 요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데이터 캠프 통해 가지고 그 파이썬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거기가 되게 교육 과정이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좀 이제 돈은 좀 들죠. 그것도. 근데 그렇다. 그래서 결론은 코딩은 시험에 안 나오고 코딩을 실습할 수 있는 2개 정도의 클래스는 들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시험 전에 들어도 되고 시험 후에 들어도 되고 들은 다음에 협회한테 이메일로 쏴주면 돼요. 그걸 이제 그 클래스를 이제 이수를 완료를 하면 서티피케이트를 줘요. 온라인으로 프린트된 걸 줘. 그럼 이제 그거를 걔네한테 보내주면 돼요. 이메일로. 그래서 이 FDP 스터디 가이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제 스터디 가이드가 말 그대로 이제 이 FDP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설명해주는 책자거든요. 스터디 가이드는 이제 크게 토픽, 리딩, 키워드 및 학습 목표 이제 이렇게로 이제 구성이 되고 이제 토픽은 보시면 이제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토픽 1이라고 하는 이제 뭔가 이제 토픽에 대한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토픽 1에 대한 리딩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리딩별로 특정 책의 챕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명시해 놓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리딩에 어떤 뭐 리딩 페이퍼를 여기다가 명시해 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장문에 뭔가의 챕터 또는 어떤 문서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이 문서에 대한 키워드를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문서에서 뭔가 학습 목표를 이런 식으로 다 정의를 해줘요. 예를 들면 뭐 discuss ubiquitous of data opportunities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다 있는 거죠. 그 답을 만들어 놓은 게 그 교재고요. 제가 한 땀 한 땀 이제 읽으면서 발췌를 다 했죠. 이게 그 책의 챕터 또는 그 논문에서 요거에 대한 답은 그게 아닐까라고 하면서 제가 다 발췌해 놓은 게 그 책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교재만 보면 그래서 이게 맥락이 좀 안 맞아요. 이게 논리가 어느 순간 깨져요. 이게 그냥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답만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흐름을 보려면 또 리딩을 한번 읽어봐야 되고 근데 리딩 보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FDP 협회에서 제공해 주는 거는 저기 핸드북은 이제 뭐 시험 볼 때 유의사항이라든지 뭐 시험 전반에 좀 뭔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 나온 게 이제 핸드북이고 스터디 가이드는 이제 토픽이랑 아까 리딩이랑 그 키워드, 그다음에 러닝 오브젝티브 요거를 다 정리해 놓은 게 스터디 가이드고 그 다음에 그 리딩에 들어가는 교재가 요만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교재 2개는 요거고 데이터 사이언스 포 비즈니스 그다음에 An Introduction to Statistical Learning. 요 책은 매우 좋고요. 요 책은 저는 이제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잘 썼다. 이거는 진짜 직관적으로 되게
산식 없이 잘 썼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제 강추해드린 책이고, 이 책은 좀 어려워요. 이게 인트로덕션인데, 제가 인트로덕션이 아니야.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렇게 발췌해서 읽어보는 거. 근데 요거 되게 잘 써 있어요. 되게 통계 대가가 쓴 느낌이 나요. 요거 읽다 보면. 근데 이제 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읽고 얘는 발췌해서 읽고 혹시나 이제 공부하실 거면.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좀 사야 돼요. 이게 또 교재를. 이게 왜냐면 우리 학술지에 실려있는 논문들은 공짜로 볼 수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99불 내고 사야 돼요. 이것도 따로 별도로. 얘는 이제 공짜로 이제 주는 거고. 그래서 비용이 조금 엑스트라로 좀 더 든다. 이제 이 정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걸 만들었죠. 그 토픽별로 이게 토픽에 무슨 내용이 있고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한 3-4줄 정도 요약해가지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이제 그 러닝 오브젝티브에 대한 답을 최대한 그림을 넣을 수 있으면 그림을 넣고, 그림에 대한 설명을 제가 최대한 발췌해가지고 붙여넣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이 요거고 우리는 요거 공부는 요것만 하면 되고.